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되고 엄청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4%대까지 상승을 했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데 네네.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짚어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 중요한 부분들 콕콕 찝어주실까요? 네, 올해 사실 1분기 실적 시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초에 주가가 되게 강했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저는 이제 올해 시장 좋게 본다고 이야기했었고, 연초에 사실 또 뭐 테크주들이 좀 꽤 괜찮았죠. 좀 움직였었어요. 꽤 많이 올랐었고, 반도체주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30-40% 올랐었고, 요게 하반기도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하반기 또 내년 업황을 땡겨올 건데, 중요한 게 허들이 없는 해가 없죠. 딱 집 허들이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4월 하순, 지금 4월 하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5월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 나왔고, 요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5월 15일쯤까지 해서 굉장히 엉망일 거거든요. 연초에는 굉장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주가가 오르다가 네. 이 실적 그래서 일단은 싹수가 있는 회사들은 잘 담아야죠.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담아야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조금씩 이제 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급하게 사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은 굉장히 또 좋은 주식들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IT의 나라잖아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코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SK 하이닉스가 2분기 바닥, 메모리 바닥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쌍바닥 찍고 간다 그랬고, 맞아요. 앞바닥은 작년 가을, 그죠? 맞아요. 공급단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뒷바닥은 수요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요는 재고가 감소하는 걸 봐야 수요가 올라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는데, SK하이닉스가 1분기 중에 자사의 재고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중에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줄 거다. 메모리 반도체 사가는 뭐 스마트폰 업체나 PC 업체나 서버 업체들 재고가 줄 거다. 그러면 2분기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쌍바닥을 찍었네요. 맞습니다. 2분기 중에 이제 뒷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고요. 삼성도 여기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뭐 이제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했고, 마이크론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다 비슷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좀 저는 그래서 하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지금 요즘에 AI 쪽 서버 쪽이나 그리고 오토,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선단 공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양산을 타고 있잖아요. 네. 요 개선된 버전이 2세대, 3나노 2세대 버전이 이제 조만간 양산을 타는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뭐 하나 딱 시그널 줬는데 신규 고객 수주 가능성이 있다. 약간 힌트를 준 거네요. 네, 그런데 어딘지 이야기는 안 해줬죠. 그런데 뻔해요. 뭐 누가 하겠어요? 엔비디아 아니면 AMD 아니면 그죠? 뭐 퀄컴 이 정도겠죠. 그것도 아니면 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쪽에서 이제 엑시노스, 그죠? 그 정도 이야기일 것 같고, 그리고 엑시노스가 2200이 GOS 사태 때문에 망했잖아요. 2300은 못 나왔죠. 이번에 갤럭시 S23은 100% 퀄컴 AP가 쓰였는데, 스냅드래곤 G8 2세대. 그러면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4는 스냅드래곤 G8 3세대하고 엑시노스 2400이 경쟁하게 되는데, 엑시노스 2400이 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관건이 그건 같아요. 엑시노스 2400이 4나노로 만들어질까? 3나노로 만들어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TSMC도 3나노가 지금 녹록진 않거든요. 수율 잡기가. 그래서 애플 A 바이오닉 17 요게 이제 내년에 나오는 이제 적용되는 칩인데, 요게 이제 3나노로 생산할지 4나노로 할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냅드래곤 G8 3세대도 요게 TSMC 3나노로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3나노 팹을 100% 애플한테 할양을 했거든요. TSMC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메모리 바닥은 하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차량 쪽하고
AI 쪽 GPT가 네. 관련 서버 쪽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수율도 올라오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고 신규 수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쪽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도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투자를 줄여도 EUV 쪽은 못 줄이겠네? 왜냐하면 선단 공정이 이렇게 잘 되니까. 네네. 네. 그런 아이디어로 봐서 그러면 EUV 쪽 서플라이 체인 쪽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딱 드는 생각이 한 5월 초 중순까지 해서 그런 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해주신 좋은 네네. 종목들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잘 가려서 좀 분할로 좀 포트에 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시장에서 요즘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더 화제가 됐던 건 이제 미국이 내민 반도체 청구서입니다. 아니, 전 반도체 청구서로 그쵸. 하길래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마이크론이 만약에 중국에서 발을 빼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청구서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뭐 물건 사가지고 네. 값에 대한 그런 청구서를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좀 어이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는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사실 굉장히 무례한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것도 떼쓰기잖아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어쨌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면 최대한 뭘 하나 받아와야 그쵸, 되죠. 받아와야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에서 100대 빵은 없어요. 기벤테이크 해야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50일 저쪽이 49 하면 잘하는 거고 우리가 49 받아오고 저쪽이 50일 가져가면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냥 들어주면 100대 빵이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 네네. 왜 이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분은 중국이 압박하는 카드를 무력화하자라는 건데 피해는 니들이 다 덮어쓰라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좀 진짜 네. 아무리 들어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봤던 미국을 생각하면 네. 지금 보는 미국은 굉장히 낯설어요. 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네. 이걸 하나를 내줬다 하면 받을 네. 수 있는 것 중에 네. 좀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측 가능한 건 없는데 일단 뭐 이 정도 카드를 우리가 만약에 줬다 그러면 받을 만한 카드는 지금 10월에 만료가 되는 중국 그 탭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네. 그걸 1년 더 유예를 받는 뭐 방안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미국의 어떤 뭐 차세대 기술 표준에서 우리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뭐 어떤 하이테크 업체들을 국내에 유치를 한다는 뭐 이거는 미국 정부가 들어줄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뭐 반도체 칩스법이나 IRA법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들을 좀 유예해주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좀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바이든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거는 뭐 법이 정해지면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FTA 미국하고 안 했는데 IRA 다 유예받고 네. 갑자기 화가 네. 나셨어요. 이번에 그 22종에 빠졌잖아요. IRA 하면서 맞아. 우리나라 현대차 맞아, GV70이 다 빠졌잖아요. 마지막에 폭스바겐 들어갔어요. 네. 그런 게 외교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네.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네네. 이 조항이 정말 들어진다면 그러면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참 쉽지 않죠. 대응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응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네. 정부가 시간 끌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주면 그 사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제일 좋은 거죠. 그 사이에 뭐 삼성처럼 이렇게 기술 또 연구개발을 또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TSMC 못지않은 기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시장에서 재미있는 주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한 IT 정보 유출자의 말에 따르면 애플 경영진 회의 녹취록에서 4나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이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네네.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녹취록이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긴 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썰일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오, 봐요. 진짜요? 네네. 왜요? 왜 그러냐면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요. 네. 1분기에 80% 수준에서요. 네. 2분기 90%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반대로 TSMC 같은 경우 1, 2월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3월부터 확 꼬꾸라졌거든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그 제품 믹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TSMC는 팹리스 업체들 중에 제일 물량 많고 가격 좋은 것만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대부분 모바일 AP 쪽이거든요.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그러면 TSMC한테 약간 번호표 받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삼성을 온 애들 있잖아요. 그쵸. 걔들이 보통 차량용 쪽이에요. 차량용 AP, 그 시스템 온칩 쪽인데 그게 뭐 최근에 암바렐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모빌아이 같은 업체들이 삼성 쪽을 막 수주 줬다는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동률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선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4나노 MPW라는 걸 시작했어요. 네. MPW라는 게 뭐냐면 웨이퍼 한 장에다가 여러 개 칩을 같이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품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설계를 막 했는데 이걸 반도체를 구워줘야지 검증을 해보고 그쵸, 뭔가 그쵸.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잘 안 구워주죠. 그런데 이거를 구워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율에 이제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시제품 일단 해보고 좋으면 생산하자 이런 오. 거거든요. 그러면 5나노 MPW를 언제 했냐면 2019년에 무려 4년 만에 4나노 MPW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나노 수율이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4나노 수율이 낮은 거죠? 삼성전자의 수율이. 그동안에는 그렇죠. 낮아서 높아지는 거죠. 작년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의 4나노, 5나노 수율이 너무 낮아서 네. 삼성의 우량 고객인 퀄컴이 TSMC로 가버렸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네.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좀 얻을 만한 이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뺏어와야죠. 네. 그동안 TSMC 갑질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번호표 다 일로 네, 와라,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잘해줄게. 물량 안 되고 이런 애들은 그리고 팹리스 쪽에서 제일 갑이 누구예요? 애플이잖아요. 네. TSMC 매출의 25%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애플도 계속 올려줬어요. TSMC 저 파운드리 가격 올려줘. 정말 분기 월별로 계속 올렸거든요. 네. 다 줬어요. 네. 애플은 이제 몇 번 멍니 부리고 했죠.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 TSMC하고 뭔가 이거를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팹리스 업체들이 환호할 거예요. 아 삼성 잘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율도 좋아지고 있는 거면 네. 생산도 또 늘리면 이게 네네. 확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생산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이 90%예요. 네. 그러면 고객을 지금 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겠어요? 빨리 그러면 이쪽으로는 증설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화성팹 있잖아요. 화성 캠퍼스 쪽에 있던 그 낸드 플래시 라인을 뜯어내고 이쪽을 평택으로 보냈어요. 설비를. 그러면 여기 비죠? 네. 여기 뭐 채우겠어요? 아까 그거 맞습니다. 4나노를.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디램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파운드리 쪽 라인을 채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선단 공정 쪽으로. 그러니까 EUV 투자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앞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기업들 좀 몇 개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아무리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EUV 쪽하고요. EUV는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어요. 이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40대인데 40대 중에 20대는 항상 TSMC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이 받아오는 게 한 13대, 14대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6대, 7대 가지고 쩌리들끼리 막 서로 가져오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여기서 한두 대 더 받아보려고 ASML 날라가고 그런 거예요. 맞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삼성은 또 13대, 13대 중에서 보통 이거를 또 파운드리에만 100%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램에도 써야 되거든요. 네. 디램도 이제 점점 선단 공정이 어떤 고도화될수록 EUV 장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은 수요는 좋은데 이쪽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누가 이제 번호표 중에 캔슬을 해주면 그거 받아오면 되거든요, 삼성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이 이제 계속해서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하지만 여기에 소부장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EUV용 마스크 쪽에 그런 관련된 부품들, 뭐 펠리클이라든지 마스크를 새기기 전에 블랭크 마스크 뭐 이런 쪽 하는 회사가 SNST 그리고 FST 같은 업체들이 이제 여기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캡 네. EUV용 PR 그죠, 반도체 웨이퍼 위에 또 도포를 해서 사진 찍으면 이제 빛이 닿는 부분하고 닿지 않는 부분이 약간 물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쪽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EUV용 마스크 리페어 그리고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뭐 이런 쪽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제가 계속 좋다고 그랬죠. 네, 네. 이게 이제 후공정이 계속해서 어려워진다, 패키징이. 그래서 이제 푸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같은 업체들은 계속해서 네, 좋게 보는데, 다만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EUV 쪽 SNS 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비쌀 때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좀 싼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공부를 해서 여기 좀 약간 확신이 든다 그러면 그런 쪽에 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부분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잘 참고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의 날카로운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네. 대표님.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이형수 대표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